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장을 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대법원장 이름을 다 압니다. 김명수 이름 안다고 그렇게 언론은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름을 다 알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게 좋게 알아야 될 텐데 대법원장인데 이 대법원장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뭐 언론에서 초등학생도 김명수는 많이 안다 이럴 정도니.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이 소위 말해서 단독 보도인데요. 또 드러난 대법원장 거짓말, 이런 제하의 글이 하나 딱 써놨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상징성하고 대법원이라는 상징성이 지금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이 대법원장의 그 거짓말이라는 말이 김명수의 지금 고유명사화되고 있다라면은 이건 상당히 슬픈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또 드러난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는 이런 단독 보도, 이걸 제목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글 내용은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우리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이어야 하느냐? 거짓말의 대명사가 어떻게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가? 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에게 만나서 권유를 해서 좀 국면을 바꾸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대통령의 모습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겉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가만히 있죠.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이 국민들의 비판이 어느 수위라는 것쯤은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보통 수위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 사법부는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훌륭한 판사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그 양심이 불붙어 있을 겁니다. 화들이 나가지고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합니다. 지난달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 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이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판사들이.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A 부장 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자기 스스로가 사퇴했다라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일각에서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하는 인사농단을 하고 있어 하고 지금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추천되는 인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A 부장이 추천이 됐다 이거죠. A 부장 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 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좀 물러나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이 또 기승을 부립니다. 왜? 물러달라고 했으면 지가 물러달라고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A 부장 판사가 스스로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라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네? 아주 그냥 깜빡 죽이네요. 참 김명수 어떻게 저런 판사를 대한민국이 판사로 지금 취급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어떻게 올라갔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지금 판사들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도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제법 가장 민주화된 대법관처럼 법원장처럼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선 판사들이 당사자 동의하에 자기 법원장 후보 2 내지 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을 한 명을 고르겠다. 이런 제도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 부장 판사는 이번에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 3명 중에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김 대법원장이 A 부장 판사가 후보를 자진 철회했다고 이렇게 3,000명이나 넘는 판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면서 자신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뭉갠 것은 인사농단 아니냐 하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니다 기다를 말 못하고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명수 얘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한민국에 이 법을 안다는 사람들 수장들이 왜 이렇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러고 김명수도 그러고 이 법을 안다는 고시 합격자 대법원장이 지금 판사들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 가치를 하락을 시키고 있고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작년에 그렇게 방방 뛰고 온 소위 만행에 가까운 행동을 검찰에 대놓고 퍼부었어도 아무도 그를 말리질 않았습니다.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법치가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또 자기의 휘하에 있는 판사를 탄핵판에 넘겼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대법원장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은 부글부글 용암처럼 마그마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용한 중에서 그것이 마그마가 폭발하면 그게 화산 폭발이 된다는 것쯤은 아무리 그가 거느린 특수한 조직 무슨 연구회 XX 연구회가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아니 사법부에 무슨 사법부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 시대의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의 현장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호위용으로 검찰 인사가 를 했는데 검찰 인사가 불러온 소위 민정수석 사표 소동이 사의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제화의 글입니다. 정권 호위용 검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의 소동 이런 제목입니다. 그간의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압축하는 사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에 검찰의 그 검사장급 인사를 지지난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처리한 역사 유례 없는 인사를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처리한 그것을 두고 지금 상당히 파문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차례 이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도 민정수석의 사의를 자꾸 만류만 합니다. 근데 정작 일을 벌인 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일 벌인 자는 박범계입니다. 박범계가 민정수석 패싱을 했습니다. 민정수석하고 원래 다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패싱하고 민정수석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소위 부하격인 비서관하고 그 부하가 누구냐? 이광철인데 이광철이가 누구냐? 조국의 사람입니다.
내고를 해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또 그걸 또 사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인사가 이성윤 유임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의 참모로 있는 그 애완견 몇 참모가 그 자기가 모시던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징계위원회도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애완견이라고 불렸던 분들 그대로 또 놔뒀습니다. 유임.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주도를 했던 검찰국장을 또 영전 남부지검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남부지검장에는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 딱 보냈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무거운 중추를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의 의사 이걸 바꿔달라 이걸 바꿔달라 또 한동훈 검사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복권시키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그 자유권을 저렇게 침탈할 수가 있을까요? 박범계가 취임 후에 첫 검찰 인사에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일요일 날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현 정권의 그 호위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됐다는 바로 이렇게 됐다는 그 하나의 소위 한 절의 그 말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습니다. 게이트키퍼, 문지기, 축구 골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검난 때 부하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미 소위 리더십, 지검장으로서의 리더십, 통솔력이 이미 다 상실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유임을 또 시켰어. 그때 자기의 휘하에 있는 1차, 2차, 3차장, 4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우리 다 나가자. 네? 당신하고 나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라. 선배는 나가라. 아, 나는 안 나갈래. 이렇게 한 게 바로 유임이고 김욱준 1차장은 나갔습니다. 검사들은 원래 기계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자존심이 있고 검사들의 그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 있는 기백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검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성윤은 기어코 검찰총장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유임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검사들도 요직에 다 보내졌습니다. 유임시키고. 자, 정권 불법 수사하는 검사들은 물먹이고 정권을 호위하는 검사들은 영전시키는 추미애식 인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터넷 신문의 그 제목에 말이죠. 추범계 이렇게 나와. 추범계 등판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겠습니까? 주요 수사 길목에서 자기편 검사를 다 배치를 시켜놓고 이런 인사를 또 하니까 임명 2달도 안 된 민정수석이 화가 나서 그냥 이견을 드러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신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분조차 반발을 하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죠. 스토리가. 신수석은 검사장급 인사 뒤에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 창피해서 더 못하겠다. 이런 취재 말을 주변에 계속 해가지고 언론에 뜨기 시작해서 이런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부인했죠. 법무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논의했다는 말도 이제 탁탁 나오기 시작하고 민변 출신 이 비서관은 조국 씨가 청와대에 입성시켰고 지금 울산 선거 공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권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휘둘렀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정권 호위 검사들을 유임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지난 한 해 그 추미애가 한 인사학살 한 4차례 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저렇게 패댕이 치기 위해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측근을 잡고 연루를 만들어서 어떤 공작의 어떤 선상에 올려놓고 하는 허위 공작 사건까지 만들어 검언 유착 공작 사건. 지금 보십시오.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해도 증거가 없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혐의인데 무혐의 빨리 수사 종결을 내려라 말이지. 안 합니다. 누가요? 이성윤이가. 왜? 뭐라고 그러면서 안 했다고 합니까? 포렌식. 아이폰 포렌식이 기술이 조금 발전돼서 저게 풀어질 때까지. 아니, 이거는 인권을 어떻게 한동훈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법치 수호를 하시는 검사 양반이 한동훈 검사를 저렇게 묶어놓고 저렇게 불법하게, 그게 불법 아닙니까? 검사들이 지검장 방에 가서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이거 무혐의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번인가 방문하고. 그리고 계속 올려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당하는 한동훈 검사장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분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 한 1000번은 일어났을 겁니다. 그분은 소년급제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수사, 검찰 정신에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무슨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원칙,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한다라는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진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인재를 갖다가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이 사설은 적시하고 있죠. 마치 윤 총장하고 화해를 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잘 된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인사를 딱 보니까 아니더라. 윤 총장 말은 안 하지만 그가 느낀 배신감은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물타기 시키기 위한 벌인 쇼라고들 언론은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 그런 비판을 합니다. 정치평론가들도 물타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대통령이 물타기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물타기해서 윤 총장을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 기자회견 한 다음에요. 윤 총장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뭐 원치 않는 듯 하지 말아달라는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까지 툭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아주 훌륭한 기자회견을 해서 물타기를 갖다가 딱 만들었던 이 참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보죠. 왜? 이것이 진실이었으면 좀 좋았겠냐. 그런데 아닌 게 아니고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추미애 시기에 추미애 때하고 똑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희석하려고 벌인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라고 사설자가 마무리 짓는 이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벌인 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미를 치고 있는 이 사설 참 명사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새카만 한밤중 밤이란 것은 앞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랍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7월 23일인가 22일 날 말했던 대로
지금 광풍이 부르는 세대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 불고 있다. 뭐 바람은 여러 가지 많죠. 폭풍, 태풍, 뭐 순풍, 미풍, 뭐 질풍, 뭐 아주 많죠, 바람. 근데 광풍이란 말 들으면 어쩐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광풍에 부는 시대. 그러나 그러면서도 지금 4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새벽녘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소위 말해서 성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위대한 과거의 대한민국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